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절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릭스의 2026년 1분기 재무 및 경영실적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핵심 재무 변화, 재무적 강점과 약점, 시장 기회와 위협, 그리고 마지막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올릭스의 기업 개요부터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릭스는 RNA 간섭, 즉 RNAi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기존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끝까지 약을 판매하기보다는 내부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이나 기술을 파트너사에게 넘기는 기술 이전을 핵심 사업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2026년 1분기의 핵심 재무 변화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주요 지표입니다. 이번 1분기 매출액은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0억 원 대비 26억 원 늘었습니다. 당기순 손실은 9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작년 1분기에 133억 원 순손실에 비하면 적자 규모가 35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 5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마이너스 7억 원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영업손실입니다. 1분기 영업손실은 108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5억 원 더 확대된 수치입니다.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 임상용 위탁용역비 같은 경상 연구개발비가 88억 원 발생하면서 비용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변동사항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1,863억 원, 총부채는 410억 원으로 전기말 대비 각각 5%, 9%씩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111억 원을 기록하며 전기말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반면 차입금 규모는 205억 원으로 전기말보다 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업 내부 요인인 재무적 강점과 약점입니다. 재무적 강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금융상품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 총 988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1라일릴리와 최대 9,117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이 28%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약점 역시 명확합니다. 1분기 영업손실이 108억 원으로 확대된 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7억 원으로 악화된 점, 그리고 경상 연구 개발비 지출이 88억 원에 달해 R&D 비용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점과 관련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회계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종속기업의 누적 적자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14억 원의 종속기업 투자 주식 손상차손이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을 하락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외부 환경 요인인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내용 중에 타겟 주전자 복수 동시표적 치료제를 개발할 때 우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RNA 간섭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연평균 14.9%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회사의 탈모 치료제 파이프라인인 OLX104C가 임상 1B/2 이상에 진입하면서 실제적인 임상 단계 진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협 요인도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약 임상 실패나 라이센스 권리 반환 리스크가 항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198만 주의 전환호선주 미행사 물량으로 인한 잠재적 주식 물량 출회, 즉 오버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 위험입니다. 원화가 10% 강세를 보일 경우 외화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세전이익이 약 3억 원 감소하는 노출 위험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주시하셔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주요 리스크와 이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 지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양홀딩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2억 원의 현금 유출 위험이 있으니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전환 우선주 권리가 행사되면 주당 순이익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공시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셋째, R&D 비용이 늘어나면 유동성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용역비 추이를 관찰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취소되면 기대 수익이 소멸하므로 파이프라인 관련 공시도 주의 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다음 분기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지표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독자적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둘째, 수익 창출의 핵심인 기술 이전 수익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여부. 셋째, 자금 유입과 임상비 지출 간의 소진 속도를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넷째, 적정 예산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상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올릭스는 988억 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에는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은 OLX 702에 이든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과 그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임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출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적자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이상으로 기업 재무정보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